안녕하세요. 여행 드로잉 작가 리모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4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깊이감 있는 공간, 골목 풍경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너무 복잡한 현대적인 풍경은 아니고 우리가 유럽이나 여타 작은 도시들의 오래된 골목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골목 공간이 만드는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경에서 오는 이 인간이 만든 직선적인 영역의 깊이감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투시도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보시고, 이런 골목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릴 수 있겠구나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수업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독일의 오래된 골목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번에도 픽사베이 홈페이지로 가셔서 조크 그림 올드 타운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첫 페이지에 이렇게 작은 마을의 골목 풍경이 화면에 뜹니다. 이 이미지를 저장하셔가지고 별도의 화면에 띄워놓거나 종이에 출력해서 실습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깊이감 있는 풍경입니다. 집이 여러 채가 있고 그 인간이 만든 직선 영역인 도로가 있는데, 자, 건물과 도로가 맞닿아 있는 지점의 선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얼추 도로가 연장되어 있는 방향대로 한 지점에 선들이 모아진다, 수렴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직선 도로면은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살짝 곡선이어서 약간 안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얼추 건물의 처마 라인을 보아도 밑에 도로들이 만드는 선이 수렴되는 위치와 거의 비슷하게 같은 각도로 모아져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직선 영역에는 이렇게 같은 도로에 면해 있는 인면체들은 이렇게 한 방향의 선들이 모이게끔 정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풍경은 1점 투시도법에 입각해서 그려볼 수 있는 풍경이고요. 모아드는 이 선들, 이 보조선들이 하나의 점에 모인다라고 해서 1점 투시도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모아드는 수렴되는 저 한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입체감이 있는 풍경을 그릴 때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근감을 표현할 때 투시도법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모로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소실점으로부터 뻗어나가는 선들이 이 네모 전체 캔버스 영역 가장자리에 어디에 맺히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정확한 각도를 우리가 똑같이 옮길 수는 없겠지만 얼추 비슷한 구도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자, 소실점에서 오른쪽 위 귀퉁이를 연결한 이 직선, 자, 보조선들을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보조선들을 종이 위에 그대로 옮겨주는 겁니다. 왼쪽 위, 왼쪽 아래,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오른쪽 아래 지점까지 이 보조선들을 세팅해 놓고 나면은 이 안에 건물의 가로 세로 선들을 넣어서 원근감을 효율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보조선들이 멀리 있는 건물과 가까이 있는 건물의 높이를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 간의 간격, 즉 세로선들을 좀 넣어줘서 건물들 사이의 비율을 정해주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왼쪽 풍경에 있는 건물들의 세로 간격을 수직선을 이용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들은 추후 펜선을 유려하게 쓰기 위해서 연필로 대략의 형태만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연필 라인 자체를 섬세하고 유려하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크기와 비례를 나누는 정도로 연필선을 간단하게 써주고요. 연필선으로 너무 많은 묘사를 하고 다시 펜으로 따면 비슷한 작업이 자꾸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림 그리는 과정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필선은 되도록이면 많이 넣지 않고 최소한의 선만 넣고 바로 펜선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붕도 지붕의 질감이랄까요? 세부적인 내용은 그리지 않고 대략적인 지붕의 각도와 크기 정도만 연필로 살짝 형태를 잡아주고 잠시 후에 바로 펜선으로 덩어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한가운데에 또 긴 가로선이 존재를 하는데 이 선의 기울기 역시 왼쪽은 좀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선도 연장을 했을 때 소실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선이 아니라 소실점 방향으로 기울어져야 되기 때문에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은 이러한 모양의 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대략적인 형태를 만들었으니 바로 펜선 쓰기가 겁이 나실 수 있지만 디테일은 펜으로 바로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가장 가까운 건물부터 건물의 형태를 결정짓는 아웃라인, 바깥에 가장 중요한 선부터 거침없이 펜선으로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의 표현들은 지금 바로 그리지 않고 뒤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건물의 외형을 결정하는 가장 길고 중요한 선들 위주로만 그려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풍경은 어차피 잘 보이지도 않죠? 작은 디테일보다는 외곽선 위주로 표현을 간단하게 해주겠습니다.
1층과 2층을 나누는 목재로 구분되는 중요한 선을 먼저 그려서 나중에 창문을 그리기 쉽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물이 하나 둘씩 완성이 될수록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깊이감 있는 공간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물을 추가해주면서 건물들의 주요한 선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과 차도의 경계도 긴 대각선으로 그어주면서 아래쪽 공간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작은 디테일들을 추가하면서 그림을 풍성하게 꾸며볼까 하는데요.
오른쪽에 그 빗물이 흘러내리는 물받이통 이런 것도 그려보고, 우리가 지붕이나 벽면 같은 큰 공간들을 지금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에 이제 작은 부품들을 붙이면 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스케치는 처음에 구도를 잡고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공간을 세팅하는 게 힘들지, 작은 디테일을 추가하는 것은 머리가 아픈 일은 아니죠. 손만 이제 부지런히 움직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디테일 추가하는 것에 처음에 체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큰 흐름을, 그림 안의 큰 흐름과 질서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이 저는 그림을 좀 쉽게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붕에 질감도 차분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지붕의 질감을 나타내는 선들이 같은 간격, 비슷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쓰면서 가로 세로로 선을 포개어 주었습니다. 창문들이 네모로 보이지 않고 굉장히 좁고 긴 사각형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너무 두꺼운 창문으로 그려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 건물의 지붕의 질감들도 조금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을 꼭 가로 세로 무늬를 다 그려야 되는 건 아니라서요. 조금 담백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로 무늬만 넣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그림을 마무리할 때 중요한 것은 창문의 모양인데요. 왼쪽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창문의 모양이 꽤 잘 보이는 구조로 지금 세워져 있는데, 창문을 그냥 네모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각도를 잘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이 왜 기울어지느냐? 소실점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연필로 소실점 방향으로 향하는 대각선들을 몇 개를 그었죠. 해당되는 위치에 따라, 높이에 따라 그 창문의 모양의 기울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저층부, 그러니까 이제 소실점 높이와 비슷한 높이의 창문들은 그냥 직사각형 모양일 확률이 높은데, 고층부일수록 기울기가 심해지는 것은 소실점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각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연필로 소실점 방향으로 선을 몇 개를 그어서 대략적인 기울기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창문을 넣으시면은 꽤나 이 벽면에 잘 어울리는 도형들로 창문이 채워지겠죠?
가장 왼쪽의 건물들도 소실점 방향으로 수렴하는 대각선들을 몇 개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1층과 2층의 기울기가 참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관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울기에 맞춰서 창문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에는 평범하게 보였던, 그냥 넘어갔던 풍경들이 그림을 그리고자 바라본다면은 너무나 많은 디테일이 있고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은 그림적인 사고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물체를 많이 그려보고 새로운 물체를 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슥싹슥싹 편하게 그림을 그릴 날이 오겠죠? 자, 벽면에 디테일들도 조금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질수록 더 사실적이고 이 마을만의 개성이 넘치는 그런 이미지로 변신해 나가겠죠. 아래쪽의 창문도 기울기에 주의를 하면서 공간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필 한 자루, 펜 한 자루로도 이렇게 여행의 풍경을 쉽게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어떤 순서로, 어떤 아이디어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고 난해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완성이네요. 처음에 그어 놓았던 보조선만 지우개로 잘 지워낸다면 깔끔한 펜 드로잉으로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4번의 강의가 모두 마치게 되었고요. 지금껏 그려보았던 풍경들은 제가 선택한 대상들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혹은 여러분이 직접 여행을 다녀왔던 그 풍경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한번 그려보시는 작업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리는 것이 아닌,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스스로 그려내는 것, 기쁘고 성취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만의 여행 기록을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